안녕하세요, 스누피입니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탐정복까지 갈아입고 진짜 탐정처럼 바꿔왔습니다. 잘 어울리나요? 이제 진짜 두 남매의 죽음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사건을 추리하러 가보겠습니다. 사건을 추리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먼저 추리하기 앞서 여기 보시면 숨겨진 것가 하나 있어요. 바로 무덤으로 가는 길입니다. 누구의 무덤이냐고요? 여기에 오시면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이 무덤을 이제 탈출맵 녹화를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 발견한 사람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이 무덤을 파보면 바로 상자가 있습니다. 이 무덤 안에 상자에 무엇이 있느냐? 저택의 집문서, 바로 저택의 집문서가 있네요. 여기에 바로 저택의 집문서가 있었습니다. 왜 저택의 집문서가 있는 무덤일까요? 누구의 무덤이길래 저택의 집문서가 있을까요? 아린과 아더는 살해되고 나서 아직 무덤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원래부터 있던 장소였어요. 두 명 중에 한 명이겠죠? 아니, 두 명 중에 한 명도 아니고 한 명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 저택에 이사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이 무덤은 바로 바로 아린과 아더의 아버지의 무덤이 된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게임 모드가 아닌데 벌써? 자, 두 번째로 여기 가려진 벽이 있는데 이 가려진 벽을 깨보면 바로 해골이 있습니다. 부수지 말고 꺼져. 부수지 말고 꺼져. 이 해골은 이제 제작자님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은 이 저택을 짓다가 예전에 이제 도둑이 들었는데 도둑이 이 저택에 숨었다가 보수공사로 인해서 갇혀서 죽은 이제 사람의 해골이라고 하네요. 그냥 이스터에그죠, 한마디로. 자, 여기서 책의 아이템 코드인 이유. 책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의 아이템 코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이 흰 머리카락은 제가 이제 아까 추리했던 내용이 맞았더라고요, 보니까. 아린의 어머니, 이제 아린의 어머니가 아니겠죠? 이 저택에 오기 전에 돌아가셨던 게 맞으니까는 이거는 아마 설정상의 오류이실 것 같아요. 가정부 분께서 굉장히 이제 고된 일을 하셨다는 걸 알려주겠죠? 아린의 어머니는 여기 오시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베란다가 말해주는 게 바로 자살 경로입니다. 우선 처음에 여기서 자살 시도를 했어요. 떨어질 때 보이는 이 실로요. 이 실로 여기서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엄마의 죽음,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처음에 나왔었잖아요. 그 비밀도 풀 겁니다. 바로 여기가 두 번째 자살 시도를 했던 창고입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었죠. 저 청금성민 석탄 그리고 그 2층에 있던 인챈트 테이블, 그러니까 모루 같은 경우는 어떤 시스템을 추가하려다가 실패해서 그냥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필요 없는 걸로 남겼다고 하네요. 남겨버리셨다고. 다 쓸모없는 거라고 합니다. 석탄이랑 그런 청금석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랑 별 내용이 없었어요. 아린이의 방에서 아린이의 방에는 데이지와 그리고 에메랄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 5월 에메랄드는 5월을 가리키고 데이지는 27일, 그러니까 아린이의 생일은 5월 27일입니다. 이게 도대체 뭐가 중요하냐? 이 5월이란 부분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5월인 부분이 왜 중요하냐? 바로 아린이의 숨겨진 일기를 찾기 위한 키라고 합니다. 그럼 모든 아린이의 일기에서 5번째 줄만 빼서 읽겠습니다. 나는 너무 무섭다. 저기 엄마가 보고 싶어진다. 아빠랑 무슨 얘기를 나눈 뒤 쫓아오고 있었다. 나는 오빠와 같이 난 숨어 있었다. 자살 충동이 들었다.
점점점점점. 뭐야? 바로 이 그림 전시관 그림을 다 떼어내면은 나도 지금 처음 알아가지고 당황스러운데? 바로 빈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빈 공간에 잠겨 있다고? 그래, 잠겨 있는 이 상자를 깨부시면은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아예 원래 못 가게 막아놨었네요. 아더 아린에게. 얘들아, 만약 내가 죽고 이 편지를 보고 있다면 부디 우리가 살던 저택을 아무에게도 팔지 마렴. 그리고 너희들이 이 저택에서 못 살게 된다면 아무에게도 팔지 말고 이 사회에 환원하여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해주렴. 그리고 이것만은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그 누구보다도 너희들을 사랑한다. 자, 그러면 조금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 흰머리카락은 이제 가정부의 흰머리카락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흰머리카락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아예 자식들을 위해서 요리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흰머리가 나왔을 거라는 해석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게 바로 팩트죠. 편지가 이건 진짜 숨겨진 진짜 편지이기 때문에 아더와 아린이의 유언장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아더와 아린이는 아버지가 죽고 나서 키 큰 남자가 계속 쫓아왔기 때문에 무서워서 자살 충동이 들고 유언장을 남겨서 이제 아버지의 말대로 유언장을 남겼기 때문에 아버지의 방에다가 뒀어요. 그러고 먼저 3층 베란다에서 자살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3층 창고에서 또 자살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더의 방에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더의 방에서 아더가 살해당하고 아린이는 도망쳐서 숨어있다가 다행 메시지를 남기고 결국 살해당한 거죠. 도끼로 인해서. 자, 그러면 이제 최종 진실을 풀러 가봅시다. 자, 다시 이 방으로 왔습니다. 기억하시죠? 방금 편지 내용으로 보아서 이제 아로드의 무덤에 저택 지문서가 있었던 게 맞습니다. 사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엄마가 죽고 아로드는 이 저택에 이사를 했습니다. 아로드는 이제 본인이 죽을 걸 어느 정도 조금은 알고 있었나봐요. 저렇게 편지도 남기고 이것저것 한 거 보면 아로드는 살해당했다기보단 지병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로드는 앓고 있던 지병으로 앓고 있던 지병이 있었지만 이 집은 굉장히 좋은 집이었어요. 그렇지만 아로드에게는 이제 절대 팔고 싶지 않은 집이었고, 그래서 주변에서 여러가지 제의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더와 아린을 더 조심히 보살폈어요. 아더와 아린은 밖에 주로 많이 나가지 않았고 거의 집안에서만 활동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보면서 지식을 이제 많이 서로 쌓았을 겁니다. 둘이 굉장히 끈끈한 사이였고, 하지만 이제 아로드가 죽고 나서 굉장히 이제 아린과 아더는 충격을 많이 받고 아버지의 편지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아버지의 유언의 내용에 따라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아니죠. 아버지 때문에 자살 시도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언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떤 키 큰 남자가 쫓아옵니다. 키 큰 남자가 쫓아옴으로 인해서 유언장을 남기고 자살 시도를 수차례 하다가 살해당한 겁니다. 실패하고. 그리고 범인은 누구냐? 아까 거기 나와있던 다행 메시지. 저는 처음에 이거를 TORF 그리고 처음으로 나왔던 이름, 그리고 키 큰 아저씨, 그리고 찾아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지만 거절당했던 사람. 2달 전은 아니었었죠. 아버지와 아린의 친척으로 오래전부터 친척이었다면 양복 입었던 그냥 사람이 아니라 봤던 사람으로 나왔었겠죠. 양복 입은 키 큰 아저씨가 아니라 친척 누구누구 라미오. 그렇다면 톰 박은 일단 말이 안 돼요. 그냥 톰 박은 그냥 패스하셔야 되고, 진짜 친척이
라미오는 2달 전, 너무 전에 찾아왔고, 친척인 아시는 정장으로 표현이 안 됐겠죠. 정장 키 큰 아저씨가 아니었겠죠. 그러면 유일하게 이름이 나오고 정장 그리고 톨프라는 해석으로 인해서 범인은 아돌프가 됩니다. 랜서버 열기. 왜 아돌프가 범인인가? 그는 저택에 자주 출입했네. 아린의 방에서 일기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써있었네. 그리고 그가 범인이라는 결정적 힌트는 바로 비밀의 방에 있었던 다잉 메시지. 아린은 죽기 전 벽에 하나의 다잉 메시지 남겼네. 다잉 메시지는 저것. 생각보다 암호는 단순했어. 영문을 세로로 읽으면서 한 줄씩 띄워 읽으면 되네. 말로 하긴 좀 어려우니 차후에 설명하겠네. 알겠네. 그리고 곧 체포할 테니 나중에 경찰에서 보고 연락했을 때까지 쉬도록 하게. 얼마 후 아돌프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된 후 조사를 받았다. 다잉 메시지와 증거를 내니 결국 실토하였다고 한다. 범행의 동기는 땡땡 건물을 짓고 싶었는데 두 남매가 계속 버티고 있어서 남매를 죽이면 지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살인 협박을 했으나 실패하여 살해했다고 한다. 법정에서는 그에게 살인죄와 협박죄를 들여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남매의 원한을 풀 수 있을진 나도 모르나. 그저 저 세상에서 편안할 수 있게 빌 뿐. 저 다잉 메시지를 해석을 이렇게 제가 오른쪽 밑에 표시를 해드릴게요. 근데 저 해석보다 그냥 제가 말한 해석이 훨씬 더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가지고 저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주작자 후기 읽기 전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아돌프가 단순히 남매를 방해해서 그렇게까지 이렇게 잔인하고 집착적이게 죽였다고 보는 건 굉장히 이상한 부분이에요. 뭔 동기가 있었냐면 왜냐면 남매를 굳이 죽이지 않아도 그냥 집문서 훔치고 뭐 여러가지 이것저것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마 남매가 아돌프가 집에 들어온 거를 봤을 겁니다. 키 큰 아저씨가 쫓아오고 있었다고 하니까 남매가 그걸 보고 발견했는데 아돌프는 살려줘서 귀찮은 것보다도 집에 이제 남매가 자살 시도를 하려는 그 상황을 보고 남매를 지금 여기서 죽여버리고 자살했다는 걸로 위장하는 게 더 좋겠다 라고 판단을 했다고 제작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저가 보기에도 단순히 그냥 아돌프가 죽였다고 하기엔 너무 잔인하죠. 제작자 후기. 일단 이 맵을 플레이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계획한 것은 여러 장소에 다니면서 수사를 진행하고 범인을 추리하는 것이었으나 친구의 재촉으로 좀 빨리 앞당겼습니다. 이게 그 청금석 그 부분이에요. 사실 만들면서 서버 활동도 하느라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고 무편집을 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섭다고 해서 지금 이 책에 쓰는데 전 이 맵을 추리라고 하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공포 탈출 맵의 성향은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무섭긴 무서웠어요. 이 맵에 실명 효과를 넣을 것을 실명 효과를 넣어야 좀 더 실감나는 저택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좋았습니다. 수사하는 맛이 있죠. 사실 친구가 그랬는데 저택 들어가자마자 실명 효과 걸리는 게 짜증난다는데 사실 저택 안을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실명이 걸리면 갑툭튀의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전 들어가자마자 걸리겠습니다. 후기인데 너무 긴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이 맵을 혼자 만든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 진짜 고생하셨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저택도 혼자, 커맨드도 혼자, 레드스톤도 혼자 여러가지 다 혼자 만들었다. 이러한 제 수고를 다시 한번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이 맵을 플레이해주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정말 완전 추리여서 쩌는 맵이었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자 이제 곧 있으면 역추리 게임이 나옵니다. 역추리 게임과 더 많은 추리 컨텐츠, 더 좋은 추리 탈출맵, 그 저만의 여러가지 추리 요소들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